안녕하세요. 원춘수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행 토크에서 바티칸 뮤지엄을 다루었고요. 마지막에 성 시스타나 경당을 소개하면서 일단 그 뮤지엄, 바티칸 박물관 전체에 대한 우리가 투어 코스를 훑어봤어요. 그러면 바티칸 박물관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코스는 당연히 성 베드로 성당이겠죠.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아시다시피 베드로 성당 하면 우리가 성당이 영어로 뭘까? 그러면은 뭐 영어는 뭐 카테드랄 많이 쓰지요. 근데 성 베드로 성당 하면은 뭐 이태리 말로 바실리카 디 산 피에트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성당을 바실리카라 그래야 되나, 뭐 철치라고 해야 되나, 뭐 카세드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어 선택이 있어서 첫 번째 의문, 이제 바실리카가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바실리카 디 산 피에트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실리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섹션은 오늘 한 강의의 섹션은 인문 토크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바실리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예요. 왕족을 뜻하고 로마 시대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건축입니다. 그렇죠? 또한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대규모 건축물이다. 뭐 크다라는 게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뜻이 왕족이니까. 또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시기에는 교회 건축 양식. 그쵸? 요 교회냐 성당이냐 그런 거는 또 다음. 지금 오늘 7강인데 8강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요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 건축 양식을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성당의 건축 양식을 바실리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바실리카의 세 가지 뜻. 그리스어이고 왕족이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대규모 공공 건물이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건축 양식을 얘기한다. 반드시 성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당의 건축 양식을 바실리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클리어 하고요. 자, 내려가 보면 지금 이게 4세기에 4세기의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실리카 디 산 피에트로입니다. 4세기는 현재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4세기의 그 로마 시대죠. 당연히 그때 베드로 성당인데 요게 건축 양식으로 바실리카예요. 그쵸? 이거 성당을 지었지만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어떤 공공 건물도 대형 공공 건물도 이렇게 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게 4세기 성 베드로 성당이니까 이게 이제 성당 건물이라고 치면요. 실제 입구는 이쪽이 뭐, 엔트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뜰이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성당의 입구가 되는 거는 C번, 나르텍스라고 해요. 이건 건축 용어예요. 이 나르텍스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트리움, B, 여기가 아트리움이에요. 아트리움, 중정이라고 하고 전정, 앞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요 바실리카의 건축 양식인데 여기 2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플로어가 있진 않고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층을 높여서 여기 창문을 다 뚫어 놓는 거죠. 이렇게 창문을 다 뚫어 놓아서 채광을 위해서 2층으로 올린 거고요. 뭐 2층 집에서 2층을 마루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양식이 하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어머니들이 유럽에 뭐 고딕 양식이든지 성당을 가보면 중간에 높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층의 개념
볼 때도 이렇게 높은 기둥이 있고요. 그쵸? 높게 돼 있고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라고 하는데요. 몸신자가 되겠죠. 제가 몸신자는 한자를 쓸 수 있으니까 몸신자를 쓰고 랑은 그쵸? 뭐 회랑 그쵸? 랑자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몸이 되는 거 이거 신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기둥이 있는데 여기가 복도예요. 이쪽은 복도. 색깔 좀 바꿔볼게요. 구조상 옆에는 복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옆에는 복도 그 다음에 이쪽 딱 가운데는 건물의 어떤 몸이 되는 신랑이라고 하죠. 대충 요런 구조를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앱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앱스가 또 중요해요. 앱스 제가 명동에는 명동성당을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튀어나온 앱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앱스가 옆에 또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더 있거든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기도실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차펠이 될 수도 있고 차포 몇 개 더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뭐 제일 상석이 되겠죠. 여긴 제단 그쵸? 들어가면 맨 끝에 있는 성당에서 뭐 그 미사를 올리는 그쵸? 그런 제단도 있고요. 그쵸? 뭐 교황이나 뭐 주교들이 서 있는 그쪽 자리가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앱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란셉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잉랑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 익자를 쓰죠. 잉랑.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그 바실리카나 고대 로마 건축 양식을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그 고대 바실리카라고 하는 공공 건축물 좀 거대한 거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성당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실제 4세기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다. 자리가 같아요. 현재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자리랑. 근데 뭐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신랑 그쵸? 몸이 되는 쪽에 있는 기둥과 그 옆에 또 작은 기둥들은 복도, 아일, 영어로 아일이고 그 다음에 채광을 좋기 위해서 한층 더 얹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메모리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ext. 자, 근데 아까의 그 바실리카는 실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 자리도 똑같고, 그쵸? 실제 성당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실리카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로마 시대 포럼. 실제로 로마 여행을 가시면 포로 로마로라고 있는데 포로가 포럼의 약자고요. 로마의 포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도 바실리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로 로마노의 그 포럼은 원래는 시장을 뜻해요. 시장을 뜻하지만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기서 정치 토론도 하고 공공 집회 장소 그리고 신전도 있고 상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바실리카가 있겠죠. 이 바실리카는 성당으로 쓴 건 아니고 그 공공 건물로 쓴 것인데 그 국가의 어떤 government office 그죠? 공공이라고 하면 국가의 공적 업무로 쓰는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재판소나 뭐 법원 그런 뜻이 있는 바실리카입니다. 그래서 어이했던 포럼은 그래서 시장이란 뜻이 때 경제도 되지만 정치나 뭐 법의 중심을 이루는 place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포로 로마노에도 이런 바실리카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법정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next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포로 로마노 그쵸? 이게 콜로세움을 먼저 보시면 콜로세움을 보시고 서쪽 방향으로 가면 콜로세움 기준으로 그냥 뭐 이렇게 쭉 가시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도보 여행이 가능하니까 유럽은 또 걸어가시면 여기 포로 로마노가 나온다. 콜로세움, 티투스 개선문, 그다음 포로 로마노 그런 순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요만한 게 사람이니까 이 바실리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한 180이라고 해도 뭐 하여튼 무지 크죠. 치수는 제가 안 재봤어요. 자, 그리고 요 4세기에 있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막센티우스는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까 성 베드로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지금 전통을 이어받은 거는 뭐 카톨릭이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공인한 거죠.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인지 아시는데 그 전에 그 황제가 막센티우스예요. 자, 그래서 4세기의 막센티우스가 포로 로마노의 바실리카를 지은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밑에 그림 볼게요. 이 복원도를 보면 저 위에 이렇게 옆에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보는 것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이쪽 벽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닥하고 기둥만 뭐 남아 있는 건데 이걸 복원을 시키면 아까 봤던 바실리카 양식, 그쵸? 여기가 앱스죠. 그쵸? 이 앱스를 향해서 여기가 입구가 되겠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앞에 걸 보면 자, 요쪽에 요쪽에 앱스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걸어가는 그런 식의 그 복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앱스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이쪽이 이렇게 아치 모양이면서 공간이 꽤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요 앱스를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신랑이 되겠고 여기 기둥이 있죠. 그 옆쪽이 복도가 되겠고 아역, 그 다음에 이 채광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채광을 위해서 2층 구조. 그럼 이 정도 설명하면 어머니는 바실리카 건축 양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포로 로마노는 로마의 옛날 올드타운을 그 관광할 때 반드시 거치는 쪽이기 때문에 꼭 막센티우스의 바실리카를 보면 이게 약간 채광에서 2층 구조고 여기 앱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을 통해서 신랑 네이브가 존재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 건물 이게 어찌 보면 건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돌무더기에다가 뭐 폐허만 남았나 그러는데 어머니는 오늘 그 바실리카의 어떤 건축 양식을 이해함으로써 포로 로마노에 있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의 어떤 건물 구조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next page. 자, 그러면 로마에 그 4대 성당이 있어요. 그걸 다 바실리카라고 하거든요. 자, 그 4대 성당에 대한 바실리카 4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 베드로 성당 일거리로 본데 첫 번째가 그렇진 않고요. 라테라노부터 하겠습니다. 라테라노 하니까 뭐 라테라노 조약, 그쵸? 바티칸 시국이 생긴 거 무솔리니하고 라테라노 뭐 협약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자,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는데요. 자, 이거 이태리 말로 보면 바실리카 디 산 지오반니 인 라테라노. 자, 라테라노에 있는 성인 조반니의 바실리카 성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라테라노에 있는 대성당으로 알고 있죠. 그쵸? 자, 이거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은 성당으로 로마 교구 대성당이며 커요. 그쵸? 로마 카톨릭 교황의 주교자 성당. 이 좌라는 건 의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진짜 교황이 여기서 미사를 하고 뭐 그쵸? 미사를 뭐 집전하고 할 때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로마의 교황의 주교자가 있는 성당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성당이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마테르. 그쵸? 그래서 이게 으뜸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라테라노보다 더 크지만 그리고 바티칸 궁전, 뭐 교황궁에서도 가꿨고 사도궁강도 가꿨고 해서 그쪽이 관광객들한테는 더 어떤 더 뭐 꼭 봐야 될 스팟으로 보여지지만 어머니 성당은 라테라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교황의 자리가 있어요. 이쪽에는. 그리고 로마 교구, 바티칸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그 카톨릭을 다스리는 어떤 그 교구 아시죠?
교구에 있는 으뜸 성당일 때 라테라노가 1등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라테라노 대성당을 들어가는데 뭐 있어요. 뭐 제가 라틴어를 모르지만 뭐 사크로스, 라테란, 에클레몬스니움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에클레시아가 또 나오네요. 성당을 얘기하는 에클라슬리움 마테르 앳 카푸트. 이게 자 에클라시움이고 이 성당은 건축으로서 성당이에요. 어머니의 성당이고 그리고 그리고 카푸트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성당이고 어머니 성당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테라노 성당을 가시면 이게 마테르 앳 카푸트 어머니이자 머리, 으뜸이 되는 성당으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넥스트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바실리카가 들어가겠죠. 바실리카 디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그쵸? 요건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로마의 성당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성당. 자, 산타 마리아 하면은 성모 마리아예요. 세인트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인데 가장 마지오레, 위대하다. 그래서 이거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태리 말이죠. 바실리카 디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그 다음에 이거는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짓는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성모 마리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어떤 꿈에서 나타난 얘기인데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한 걸 쓰면은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중요한 거 키워드만 잘라서 붙였어요.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짓는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한테 했대요. 요거 나중에 자세히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말에 따라 352년 8월 그쵸? 한여름 아침에 눈이 내린 에스큘리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당을 지어서 뭐 우리나라 말 한자지만 우리나라는 성모 마리아의 설지 눈이 내린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당일 수도 있고 성전. 그래서 성모 설지전이라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쵸? 그 이유는 그 여름에 눈이 내린 그 에스큘리는 언덕에 그 성당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예지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언덕인데 언덕의 앞면에서 본 거고요. 성당 요 뒤쪽에 이거 큐폴라라고 하죠. 뭐 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큐폴라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큐폴라는 이렇게 용광로 같은 형식이 이렇게 요걸 용광로로 큐폴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그쵸? 종 모양을 반대로 뒤집어 놓는데 이걸 큐폴라라고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앱스가 보이죠. 이게 어떤 성당 건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앱스가 있고요. 자, 이거 언덕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뒤쪽에 보는 언덕, 이게 되게 오르막길로 보이거든요. 직접 보시면 계단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오르막길, 그쵸? 이게 정면. 근데 성모 마리아는 이쪽에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유럽에 가면 그때 패스트가 하도 심해가지고 패스트 동상이 이렇게 많이 높게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가 역병을 없앴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을 높게 그쵸? 세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포커스한 거는 그거예요. 여기 신랑 몸이 되는 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채광을 위해서 이렇게 2층 창이 있고 요 옆에 아일이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요쪽 천장이 신랑 건물의 바디가 되는 쪽의 천정이고요. 요 아일은 약간 이렇게 채광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건 좀 확대해서 봤는데 여기는 요 굉장히 복도도 넓어요. 요거 아일만 딴 거예요. 여기가 벽면이고 여기 또 기둥이 있고
여기 아일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좀 퍼져 보이는데, 뭐 실제 규모도 그렇습니다. 여기 신랑하고 아일의 크기가 딱딱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기둥 옆에는 이제 신랑이 되겠죠. 요 부분. 그쵸? 여기는 신랑에서 또 요쪽 요 천장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일, 복도. 자, 이런 구조로 된 게,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자, 바실리카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위대한 성모 마리아의 성당. 우리나라 말로는 성모 설지전. 자,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킬리는 언덕에 있기 때문에 진짜 언덕에 있다. 그쵸? 뒤로 가도 언덕, 앞으로 가면 약간 언덕의 강장. 이게 언덕의 탑이라는 부분이죠. 제일 꼭대기.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을 봤기 때문에 여행 토크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이건 349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으로 현재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 이곳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이다. 자, 이게 바티칸에 있기 때문에 총본산은 맞는데 어머니의 성당이자 우두머리 성당은 라테라노 성당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지은 거고요. 그죠? 4세기에요. 349년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여행 토크에서 이제 곧 다룰 것이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요 성모 마리아도 352년. 그쵸? 성모 설지전 성당도 다 4세기예요.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도 4세기.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 마우로 대성당인데, 그쵸? 베드로도 있고 마우로도 다 순교자예요. 자, 바실리카 디 산파울로. 산파울로 하면 딱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더 있어요. 푸오리 레 무라. 그쵸? 무라는 성벽이란 뜻이고 푸오리는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박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이태리어 다 해석한 거고요. 우리는 복잡한데 그것까지 다 알진 않고 그냥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하면 되고요. 로마를 가면 이 아우렐리우스 대성벽이 있잖아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 있는데 이게 레 무라예요. 보통 이렇게 큰 성벽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고 이게 성 밖이 되겠죠. 차가 다니고 성 안. 자,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성 바오로, 세인트 파울로 성당은 어디에 있느냐? 성 밖이니까 이쪽 바깥에 있겠죠. 자, 이 성벽이 바로 바깥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이 성벽을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 밖이다. 위치는 어머니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의 성당인데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자, 레무라 밖에, 푸어리에 지어진 성당으로 요것도 4세기인데, 컨스탄티누스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386년 때 완공했어요. 자, 이제 데오도시우스는 중요해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뭐냐면, 컨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냥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런 종교를 인정해야겠다. 뭐 유태인이나 아니면 그 당시 그리스 권역, 그쵸? 그리스에 있는 에게해, 지중해 권역에서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꼭 유태인 얘기 아니에요. 뭐 오히려 유태인은 예수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죠. 그냥 옛 그리스 지역에, 근데 에게해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이 거의 다 기독교가 많이 확산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이후에 386년 테오도시 황제 때는 이걸 로마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386년에 이 산파울로, 그쵸? 성 바울 성당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392년에 이거를 로마 전 지역, 자, 392년이라고 하면 로마 전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전 지역에 392년에, 그죠? 392년에 로마 전 지역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 반도만 아니라 옛날 그리스 영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터키의 서쪽, 소아시아라고 하죠. 거기 뭐 시리아도 있고 레반트 지역도 있고 그쪽에 있는 모든 로마 영토에 다 국교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12년에 전 지역에 기독교를 국교를 다 국교다라고 선언한 분이죠. 자, 요 성 바오로 성당은 보면은 원래 1823년에 불이 나서 그 이후에 지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 4세기에 지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니라 1824년에 불이 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4세기부터 1400여 년 동안 진짜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 양식을 유지했었고 80개의 기둥을 성당 내부에 세웠대. 굉장히 크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설립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성 베드로 성당보다 규모가 컸대요. 그쵸? 성당 내부에다 80개의 원기둥을 세워가지고 네이브 신랑도 만들고 아일, 복도도 만들었으면 무지 큰 성당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이 났기 때문에 1824년에 이후에 재건축을 했다. 그쵸? 그래서 성 밖에 성 바오로 성당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꼭 한번 로마 여행을 갔을 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Q&A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의 대성당을 잘 봤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요 라테라노 대성당은 어머니 성당이고 에트 그리고 카푸트 으뜸이 된 성당인데 여기 12사도들이 조각상으로 요쪽에 다 올려져 있는 거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또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성모 설지전은 언덕에 있고 그쵸? 뒷면으로 가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언덕이란 게 명확하고 요 광장 앞에서 보면 여기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쵸? 그리고 요 성당도 시대별로 많이 뭐 바로크 시대 건축 양식과 요 종탑이 좀 뾰족하고는 좀 바로크 양식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어이했던 종탑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큐폴라 2개가 있다. 그러면 뭐다? 산타 마리아 마지올레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이따 여행 토크에서 한번 디테일로 보실 거고요. 성 마우로 대성당은 성박 fuori de mura 성 밖에 있고 뭐 야자수가 있고 그쵸? 여기는 성당 전면에 이런 그 벽화 그림이 있다라는 거 그쵸?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건물의 특징은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인문 토크 7강 바실리카의 3가지 뜻 그쵸? 그리고 로마의 4대 성당에는 왜 바실리카가 붙어 있냐라는 그 4대 성당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A는 넥스트로 넘기고요. 이 강의도 벌써 한 28분이 되네요. 자, 이것으로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